이집트 남부 누구도 알지 못했던 한 청년의 말이 지금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들어보셨을까요? 지도에서 사라진 마을. 그 마을엔 물속에 잠긴 집과 무덤, 그리고 잊혀진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집트 남부에서 태어난 제가 왜 매일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연습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전에 1초만 시간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압둘라입니다. 이집트 남부 누비아 지역에서 태어났죠.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 마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나일강이 바로 옆을 흘렀고 할머니는 매일 강가에서 빨래를 하셨어요. 압둘라야, 이리 와봐. 할머니가 부르시면 저는 달려갔습니다. 강물은 맑았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알았습니다.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온 마을이 함께 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댐을 짓는다는데 우리 마을이 물에 잠긴다고. 저는 그때 10살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댐이 뭔지도 몰랐고 물에 잠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아스완 하이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정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조상들의 무덤도 우리가 지은 집도 모든 게 물속으로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이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어떤 사람은 카이로로, 어떤 사람은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스완 근처 새로 만들어진 마을로 갔어요. 새 마을은 달랐습니다. 집들이 네모반듯하게 지어져 있었고 나일강은 멀리 있었죠. 뭔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랍어만 사용합니다. 누비아어는 쓰지 마세요. 우리말을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집에서 할머니와 나누던 그 따뜻한 말들을 친구들과 놀 때 쓰던 재미있는 표현들을 학교에서는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정말로 우리 고향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큰 호수가 되어버렸죠. 가끔 할머니와 함께 그 호수를 보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집이 저 밑에 있단다. 할아버지 무덤도 저기 어딘가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집을 잃은 게 아니라 뿌리 자체를 잃었다는 걸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달라졌어요. 누비아어를 까먹기 시작했고 아랍어가 더 편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짜 누비아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새 마을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지만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다른 어른들이 점점 아랍어에 익숙해져 갈 때 할머니만은 여전히 누비아어를 고집하셨어요. 압둘라야, 이리 와. 할머니는 저를 부르실 때 항상 누비아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 말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왜요, 할머니? 말을 잃으면 사람도 사라지거든. 할머니는 매일 저녁 저에게 누비아어를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문을 꼭 닫고 목소리를 낮춰서 말이에요. 마치 무슨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아랍어 시간에 시를 외웠어요. 그래. 그럼 이제 우리 조상들의 시도 들어보자. 할머니는 누비아어로 된 옛날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나일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래, 추수할 때 부르는 노래, 아이를 재울 때 부르는 자장가까지요. 할머니, 이 노래들 정말 예뻐요.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도 이 노래를 불렀단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 들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실제로 며칠 전에는 이웃집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서 말했어요. 요즘 애들은 아랍어를 배워야 해요. 누비아어 같은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시대가 변했다고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할머니가 누비아어로 뭔가 말씀하시자 친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아, 그냥 간식 먹으라고 하시는 거야.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친구에게 누비아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마치 뭔가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압둘라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네? 우리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할머니는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가 친구 앞에서 당황했던 걸 다 보고 계셨나 봅니다. 할머니, 하지만 다른 애들은 다 아랍어만 써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란다.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오셨어요. 그 안에는 누비아 전통 옷과 장신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언젠가는 버리라고 할 거야. 우리 춤도, 우리 음식도, 우리 방식도 다 바꾸라고 할 거고. 하지만 압둘라야, 기억해라. 이 모든 게 우리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늙어서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젊어. 너가 기억해야 해. 그때부터 저는 더 열심히 누비아어를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들, 축제 때 부르는 노래들까지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요. 주변 사람들은 누비아 전통을 구식이라고 했고 정부는 아랍 문화에 맞춰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금기어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하는지 말이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었거든요. 아프리카 대부분의 민족들이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전통 문화와 언어를 잃어버린 곳이 많죠.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다른 선택은 없는 건가? 어느 날 친구 하산이 신나서 달려왔습니다. 압둘라, 이거 봐. 하산이 보여준 건 휴대폰 영상이었어요. 몇 명의 젊은 남자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 가수들이야. BTS라고 해. 한국? 저는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산이 설명해줬어요.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야. 근데 이 사람들 노래가 전 세계에서 인기래. 집에 와서 궁금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 드라마도 보고 음악도 들어봤어요. 신기했습니다. 우리와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전혀 다른데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요? 며칠 후 우연히 한국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언어와 이름까지 모두 빼앗겼죠. 전쟁으로 나라가 반으로 나뉘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모든 걸 빼앗겼구나.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되찾았고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렸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다시 일어났다고요? 저는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할머니도 화면을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들도 우리처럼 많은 걸 잃었구나. 그런데 어떻게 다시? 할머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 말도 되찾고 문화도 되찾고.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나 보구나.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와 뭐가 달랐을까? 인터넷으로 더 찾아봤더니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가 있었어요. 임금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요.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어려울 때도 이 문자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금지해도 전쟁이 나도 포기하지 않았대요. 며칠 후 하산과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한국 영상 봤지?
응, 신기하더라. 하산아,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 안 해? 뭐가? 다 빼앗기고 시작했잖아. 우리처럼. 하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쟤들은 다시 일어났잖아. 응, 그게 신기해. 우리도 할 수 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말이죠. 집에 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 그날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우리와 전혀 다른 나라인데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대학 입시 준비 시기가 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안전한 길을 택했어요. 의학, 공학, 경영학. 돈이 되는 전공들이었죠. 압둘라, 너는 뭐 할 거야? 하산이 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고. 친구들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이없다는 듯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한국어? 그게 뭐 하는 거야? 돈이나 되냐, 그게? 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다시 일어났는지. 집에서는 더 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으셨어요. 아들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한국 회사가 여기 몇 개나 있는데? 차라리 영어 배워라. 어머니도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한국어는 너무 어려울 거야. 우리 아들이 고생할까봐. 할머니만 달랐어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압둘라가 하고 싶으면 해라. 배우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카이로 대학 한국어과에 지원했습니다. 다른 과들에 비해 지원자가 적었어요. 면접날 대기실에 앉아있던 학생들은 대부분 한류 팬들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드라마 좋아해서 왔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K-팝 가사 이해하고 싶어서요. 저만 이상했습니다. 드라마나 음악보다는 그들의 정신이 궁금했거든요. 첫 수업날이 왔습니다. 김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중년의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하시는 목소리가 신기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소리인데 왜 이렇게 친근할까요? 칠판에 한글이 나타났어요. 동그라미, 네모, 선들이 조합된 글자들. 마치 그림 같으면서도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드셨어요. 김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려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이구나. 말을 지키는 것의 힘.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어요. 발음부터 막혔습니다. 오늘은 존댓말을 배워봅시다.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상대방에 따라 말이 달라져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언제 뭘 써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 친구들을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 있는데 하산이 물었습니다. 한국어 어때? 제 표정을 보더니 웃었어요.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때려치우지 그래.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솔직히 이해 안 돼. 우리나라에서 한국어가 뭐 쓸모 있어? 하산이 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야, 솔직히 말해봐. 누비아어도 제대로 못 쓰잖아. 한국어는 왜 배워? 우리말부터 제대로 하지 그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뭐라고 반박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누비아어도 완전하지 않은 제가. 그날 밤 할머니께 털어놨어요. 방 안은 조용했고 할머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친구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누비아어도 못하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할머니가 손을 멈추셨어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물으셨습니다. 압둘라야, 강물이 바다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막힌 곳이 있으면 돌아서 가야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우리말을 직접 지킬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말 지키는 힘을 배워야 해.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 점점 알 것 같았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외국어 공부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어떻게 자기 말을 지켰는지,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다음 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국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 말들 속에 그들의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친구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나는 다시 말할 수 있는 힘을 원했거든요. 한국어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로 오신 김 교수님이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이전 선생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학기 중간에 바뀐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 교수님이 밝게 인사하셨어요. 저는 김소연입니다. 카이로 대학에서 중동 지역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교수님은 왜 이집트에 오셨어요? 박사 논문 때문이에요. 아랍 지역에서 소수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연구하고 있거든요. 김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첫 몇 주는 그냥 한국어 수업이었어요. 문법, 발음, 단어 외우기. 김 교수님도 저희를 그냥 한국어 배우러 온 학생들로만 보셨죠. 어느 날 문화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가족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국은 공동체 문화예요. 개인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죠. 김 교수님이 답하셨습니다. 저도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저희와 비슷한 건가요? 김 교수님이 관심 있게 물으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저는 누비아 출신인데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 같았거든요. 김 교수님 표정이 달라졌어요. 누비아요? 정말요? 다른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비아가 뭐예요?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집트 남부의 고대 민족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죠. 수업 후 김 교수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압둘라 씨, 정말 누비아 출신이에요? 네, 하지만 저희 마을은 이제 없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댐 때문인가요? 김 교수님이 놀라셨어요. 네. 아스완 하이댐 건설 때문에. 김 교수님이 진지해지셨어요. 제가 연구하는 주제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네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주 김 교수님 연구실에 갔습니다. 벽에는 중동 지도와 여러 민족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사실 저는 누비아족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정말요? 네, 특히 젊은 세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저는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누비아어 노래, 물에 잠긴 마을, 친구들의 시선까지. 김 교수님은 조용히 들으시며 가끔 메모를 하셨어요. 정말 소중한 이야기네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압둘라 씨는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게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희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김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한국도 일제강점기 때 모든 걸 빼앗겼어요. 말도, 이름도, 문화도. 하지만 다시 일어났잖아요. 네,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김 교수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너희는 우리와 닮았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준 게. 다음 수업 시간 김 교수님이 누비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셨어요. 다른 학생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한국 교수님이 우리에 대해 연구하신대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드디어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가 있구나.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과 닮았다고 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셔요. 오랫동안 기다렸거든. 누군가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그때부터 김 교수님과 자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연구도 도와드리고 한국 문화도 더 깊이 배웠어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가치 있다는 걸. 김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압둘라야, 파티마라는 애가 너를 찾더라. 파티마요? 누비아 이름이었습니다. 카이로에서 음악하는 애래. 너랑 같은 나이쯤 될 거야. 며칠 후 파티마를 만났습니다. 활발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압둘라지? 소문 들었어. 한국어 배운다면서? 네, 맞아요. 나도 뭔가 하고 싶어서. 우리 음악 말이야. 파티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들 노래 녹음하고 있거든. 왜요? 사라져가고 있어. 젊은 애들이 모르잖아. 파티마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있어. 파티마는 몇 명의 누비아 청년들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을 전공한 아흐메드, 사회학과 나디아, 예술을 하는 무스타파까지. 우리끼리 뭔가 해보려고 해. 파티마가 설명했습니다. 부모님들은 포기했지만 우리는 다르잖아.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첫 모임에서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아흐메드가 물었습니다. 땅은 누가 구해? 나디아도 걱정했어요. 그리고 허가는? 정부에서 허락할까? 무스타파까지 부정적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아흐메드 아버지가 아스완 근처에 작은 땅을 빌려주셨어요. 각자 용돈을 모아서 자금을 마련했고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자. 파티마가 제안했습니다. 집 한 채만 지어보고 할머니들을 모셔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냐? 한 할머니가 진흙 반죽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어요. 벽돌 만들고 벽 쌓고 무늬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만에 절반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정말. 아흐메드가 좌절했습니다. 현대 건축만 배워서 이런 거 모르겠어. 할머니들이 웃으셨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다시 하면 돼. 그때 김 교수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압둘라 씨,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인데 전통 건축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누비아 프로젝트 이야기를 했더니 꼭 보고 싶다고 하네요. 며칠 후 김민수라는 한국 청년이 왔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 정말 멋진 일 하시네요. 민수가 무너진 벽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프로젝트가 많아요. 정말요? 네, 전통 마을 복원하는 거요. 처음엔 다 실패해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민수가 한국의 사례들을 들려줬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워나가는 과정들을.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게 배우는 거니까.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엔 더 신중하게 할머니들 조언을 더 꼼꼼히 들으면서 두 번째 시도에서 집이 완성됐습니다. 작았지만 견고했어요. 누비아 전통 무늬도 예쁘게 그려졌고요. 우리가 해냈어. 파티마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할머니들이 와서 축복해 주셨고 민수도 함께 춤췄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흐메드가 말했습니다. 진짜 마을을 만들어보자.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첫 번째 집이 완성됐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실패도 하고 다시 했지? 네, 엄청 어려웠어요. 그래야 진짜야. 쉬운 건 금방 무너져. 할머니가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미쳤다고 했던 사람들도 이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압둘라, 너희가 하는 일 신문에 났더라. 하산이 신문을 들고 왔어요. 작은 기사였지만 우리 마을이 소개돼 있었습니다. 젊은 누비아인들의 전통 복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진도 있었죠. 우리가 집을 짓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김 교수님도 연락을 주셨습니다. 압둘라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국에서도 이런 활동들이 많거든요. 정말요?
네, 젊은이들이 전통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요. 한옥 짓기, 전통 음악 배우기, 한복 입기. 김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세계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어느 날 할머니가 아프셨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압둘라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우리 말을 지키는 일. 할머니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언제 갈지 모르고. 하지만 너는 젊잖아.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어를 배우고 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누비아어 부활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김 교수님 눈이 반짝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나요? 한국은 한글로 세계를 열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누비아어 사전을 만들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온라인으로도 퍼뜨리고 말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김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할머니들을 만나서 누비아어를 녹음했어요. 옛날 이야기, 노래, 일상 대화까지. 할머니,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해. 혀를 조금 더 말아서. 할머니들이 기뻐하셨어요. 누군가 진지하게 우리말을 배우려고 한다는 게. 파티마도 도와줬습니다. 내가 음악으로 만들어줄게. 노래로 배우면 더 쉬울 거야. 아흐메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줬어요. 여기에 모든 자료를 올리자. 전 세계 누비아인들이 볼 수 있게. 민수도 한국에서 도움을 줬습니다. 한국의 한글 교육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 정말 체계적이거든요. 몇 달 후 첫 번째 누비아어 교실이 열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처음엔 서너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인사말부터 배워봅시다. 제가 선생님이 된 거였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를 누비아어로 하면 학생들이 열심히 따라했어요. 서툴렀지만 진지했습니다. 수업 후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말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말인 줄 몰랐다니. 집에 와서 할머니께 보고 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첫 수업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잘했구나.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 안에 우리 조상들의 피가 흐르잖아. 할머니가 제 뺨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누비아어 교육에 전념하겠다고. 한국어로 배운 것들을 우리말 살리는 데 쓰겠다고. 한국은 한글로 세계를 열었어요. 우리도 누비아어로 우리 세계를 열 수 있어요. 제 사명이 분명해졌습니다. 할머니 세대가 지켜온 것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비아어 교실도 자리를 잡았고 마을 프로젝트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오신 후 계속 누워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어요. 압둘라야, 이리 와봐.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침대 옆에 앉으니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많이 마르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줄 말이 있어. 네, 할머니. 너 덕분에 행복했다. 우리 말을 지키려고 애써줘서.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이 있어.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야. 할머니가 간절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배운 한국어로 말이야.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줬잖아.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야. 그날 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누비아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녹음했어요. 이 노래는 우리 할아버지가 부르던 거야. 고향을 그리워하는 노래지.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조문했어요.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분이셨거든요. 장례식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김 교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압둘라 씨,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영상요? 네, 요즘은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전통 문화를 알리고 있거든요. 민수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제가 촬영하고 편집해 드릴게요. 한국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물에 잠긴 고향, 새로 지은 누비아 마을, 누비아어 수업 모습까지 모든 걸 영상에 담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에 자막을 달았어요. 누비아어와 한글로. 이 노래의 뜻을 설명해 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지만 마음은 잃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언젠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한 거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향은 잃었지만 정신은 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한국어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것처럼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제목은 나는 고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웁니다였어요. 업로드하고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도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이겨냈어요. 누비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응원해줬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함께 힘내요. 가장 기뻤던 건 다른 누비아인들의 댓글이었습니다. 저도 누비아어 배우고 싶어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파티마가 신나서 말했어요. 압둘라 대박이야.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와. 아흐메드도 놀랐어요. 마을 견학 오고 싶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김 교수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밤 할머니 사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요. 바람이 불어와 할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영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할머니가 지켜준 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시작 말이에요. 이 영상은 그 첫 번째 기록입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고향은 물속에 잠겼지만 우리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그걸 알게 됐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